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7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봤던 코인들 위주로 보고, 오늘 급상승하고 있는 메탈 코인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닥에 살 것이냐 무릎에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언제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보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저께 좀 많이 하락했죠. 어저께 몇 프로 하락했냐면 4% 정도 하락했네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올라갔던 거 다시 다 까먹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 보지는 않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오늘 8시 8분 기준으로 3.54%, 지금 어저 9시 기준으로는 4% 가까이 하락했죠. 그리고 이 테라 USD 충격, 루나죠. 루나의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포 지수가 극심한 공포 단계에 아직 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사실 차트 매매는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다 차트에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매매하는 방식이라서 기사를 잘 보진 않지만, 어쨌든 기사를 보면 향후의 방향성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오늘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서 살 거냐 아니면 무릎에서 살 거냐, 꼭지에서 팔 거냐 어깨에서 팔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 유튜브에도 많은데, 일목균형표로 바닥과 무릎, 꼭대기, 머리 끝과 어깨는 어딘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잡아봤는데, 일목균형표로 뭘 살 때는 항상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사든지 아니면 구름을 올라갈 때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당시에 보면 작년 7월 달이네요. 작년 7월 달에 기준선을 돌파할 때 시점이 아마 이쯤 될 것 같아요. 7월 24일쯤 기준선을 돌파했죠. 여기서 3일 4일 날. 그리고 구름을 돌파하는 날은 사실 이날 완벽하게 돌파했죠. 8월 4일 날 돌파했네요. 작년 7월 23일의 가격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월 4일의 가격은 4,400만 원. 벌써 여기서부터 물론 바닥은 어딘가요? 바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은 아마 이쯤 되겠네요. 이쯤이 3,400만 원, 3,300만 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우리가 못 샀는데 3,400만 원에서 여기 3,800만 원까지 400만 원 올라온 다음에 기준선에서 샀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100% 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자산의 한 50% 샀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여기가 4,400만 원대 구름을 돌파할 때. 그러면 3,400만 원하고 4,400만 원은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1,000만 원 차이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무릎에서 사는 이유는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게 진짜 바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오는 게 기준선이고, 완전히 올라갔다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 게 구름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 4,400만 원에 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그러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할 때, 만약에 기준선을 깨고 내려온 요날 9월 8일 날 판다고 하면 5,5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 오른 거죠. 여기서 팔 수도 있는데 아직 구름대를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안 팔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쭉 또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쭉 올라서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그럼 꼭대기에서 파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4,400만 원에서 지금 8,200만 원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2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왜 못 파느냐?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못 파는 겁니다. 더
더 올라가는 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여기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신호가 전혀 없는데 팔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기준선 매매로 보면, 기준선 매매로 봤을 때는 여기서 팔아야 되고 다시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날 팔았다가 이날 샀다가 다시 이날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왔을 때 파는 거, 여기서 파는 거죠. 이날 6,500만 원. 그럼 내가 4,400만 원에서 시작해서 6,500만 원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8,000에 팔지 못하고 3,300에 잡지 못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2배가 아니래도 0.5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이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팔면 이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매도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손해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과연 기준선으로 매매할 거냐, 구름으로 매매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기준선으로 매매하다 보면 엄청 많이 사고 팔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산, 만약에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는 기본적인 자산 100%라고 하면 한 50% 정도는 기준선 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고 50%는 그냥 꾸준히 놔두셨다가 구름을 벗어날 때 팔아보시면 이런 지표가 주는 그 어깨와 무릎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게 바닥일까요? 바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닥이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아직 기준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다른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이 1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아직 여기 반등했다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또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이제 상승세로 추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기준선이라는 거죠.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게 상승세가 아니고 여전히 하락세라는 거예요. 기준선을 돌파해도 완벽한 상승세는 아니에요. 완벽한 상승세는 이 구름 위를 올라갈 때가 완벽한 상승세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코인을 아니면 주식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으로 내려올 때 다시 팔거나 기준선을 깰 때 다시 파는 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무릎, 바닥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하지만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이 바닥이면 사고 또 내려가서 바닥이면 또 사고 또 내려가서 바닥이면 또 사고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살 수밖에 없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에서 사는 걸 뭐 좋게 생각하는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올라가는 시점을 확인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닥에서 잡으면 저도 좋죠. 정말 진바닥이야. 여기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그래도 또 떨어져요. 여긴 정말 진바닥이야. 그래도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닥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승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제 상승세로 추세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될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도 비트코인이 또 떨어졌다, 이틀 올라간 거 다 반납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저점을 그냥 좀 바닥을 다져주면 하는 바람이고, 비트코인이 저점을 바닥을 다져주는 시간에 다른 코인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세를 잘 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코인들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봤던 코인인
트론 오늘 뭐 아주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3일째 음봉 떨어지고 여기 저점을 어제 살짝 깨고 올라왔어요. 어저께 저점이 깨질 때 다 매도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구름 위에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제 말씀드린 거는 비슷하게 이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면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한 50%는 매도한 상황이어야 하겠지만 뭐 이게 완전히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그 비트코인에서 보셨지만 다 매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많이 빠집니다.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반등할 가능성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투자니까 100% 올라가고 100% 떨어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신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런 트론이나 아니면 이런 코인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아주 깊숙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과거의 기록을 보고 차트로 매매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기준이 되는 걸 잡아서 매매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코인이 없는 게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폴카닥이 3일째 양봉하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저께 음봉을 좀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아서 이틀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하고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이틀 올라갔던 거 다 반납하고 오늘은 5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5일선을 다시 깨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셨던 분들은 뭐 관망이겠죠. 관망이고 뭐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텐데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저점 뭐 어느 저점을 깨거나 어느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매매를 많이 하시지 말라 그랬고 매매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기준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얘는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매를 하신 분들은 5일선 깨질 때 매매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240분봉 상으로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있으니까 240분봉을 보고 좀 더 버텨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60분봉으로 보시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기준선 밑에 있고 그럼 이미 다 파셨어야 되는 거죠. 이때 파셨어야 손해가 적게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은 일봉보다는 엄청 빨리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가 금방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보셨다가 지금 구름 위로 내려와서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60분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저점 13,700원, 800원대를 깨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하셨다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오면은 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해를 덜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매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 내려오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폴카닥은 그렇고요. 또 어저께 봤던 코인 중에 스텔라 루멘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 일봉으로 보면 얘는 좀 덜 빠졌죠. 덜 빠졌지만 뭐 얘도 이틀 동안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지금 모든 코인들이 어저께 이틀 동안 올라갔던 거를 반납하는 수준에서 다 빠졌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얘도 아까 봤던 폴카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네요. 5일선을 무너뜨린 수준, 수준에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계속 보고 있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센트럴랜드죠. 디센트럴랜드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보시면 이틀 동안 올라간 거 다 반납하진 않았어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 5일선이 상승하는 바람에 5일선 밑에 있긴 한데 오늘 뭐 2.26%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큰 의미 없고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얘도 기준선을 지금 3번 찍었어요. 3번 찍고 지금 기준선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게 기준선 돌파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하면
일봉상 돌파하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거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뭐 RSI 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50을 넘지 못했죠. 50이 넘어야 매수세가 강해지는 거니까 70이 넘으면 과매수라는 거죠. 그리고 30이 내려가면 과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시다가 뭐 단타로 매매하시는 거 아니시니까 여기서 기준선을 돌파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면 수익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240분봉으로 보면은 여전히 나쁘진 않아요. 좀 뭐 그냥 일목규정표상으로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여기 있고, 이게 요만큼만 올라가주면 이게 그거예요. 그 기준선 올라가서 만약에 여기 후행스팬이 여기를 돌파하면 되게 좋아지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선 돌파가 얘는 정말 숙명 같은 겁니다. 그걸 하면 수익이 좀 날 것 같아요. 60분봉으로 봐도 60분봉 이제 구름 하단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면서 지금 거의 열 몇 시간째 요러고 있네요. 요러고 있는데 이제 기준선이 계속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준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26개 봉에서 제일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중간점. 그러니까 기준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 보면 기준선이 더 내려오겠죠. 횡보에도 같이 횡보를 해주겠죠. 횡보하다 보면 얘랑 이제 만나는 시점에 올라가겠는데, 어쨌든 요 구름이 두껍진 현재 안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60분봉은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고, 아직 뭔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지만 기준선 밑에 있고 구름 속에 있긴 하지만 구름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고, 후행스팬도 요 아래에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좀 올라줘서 한 몇 시간 후에 여기 캔들 위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얘도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그럼 구름 위로 올라가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좋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계시다가 얘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다가 좀 길게 지금 가고 있어서 한번 N자형으로 다시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인이든 뭐 그 코인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코인의 뭐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가면서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이 방송은 차트만 보고 차트 상황에서 좋냐 나쁘냐, 지금 여기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면 떨어질 것 같으냐, 이거를 보는 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기준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돌파하는 시점이 매매하는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그렇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메탈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제가 매일 그날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코인들 하나씩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얘가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해요. 14%까지 올랐으니까 얘도 1000억 정도 되네요. 제가 뭐 코인을 잡코인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매매하는데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네요. 월봉으로 보면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뭐 바닥을 거의 다지고, 다른 코인과 완전 다른 차트 모양이네요. 월봉이. 이게 만약에 1, 2, 3, 4, 5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바닥이 여기가 더 바닥이니까 애매하네요. 이건 차트로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뭘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뭐 이거는 시세를 주고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본다고 하면 지금 2파가 그런데 1파를 뭐 넘어오진 않았으니까 2파네요. 1파 2파. 근데 이게 1파가 뭐 5까지 갔으면 지금 2파가 되게 길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3파는 얘를 돌파하겠죠. 만약에 3파가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밖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 소리가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혹시 들어갈까봐 좀 걱정은 되네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으로도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창문을 좀 닫고 왔어요. 주봉상으로도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뭐 좋아 보이진 않은데 지난주 주봉도 121선을 간신히 지탱한 거죠. 이런 상황이고 일봉으로 보면 3일째 양봉 세우고 어제 음봉은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오늘 그저께 양봉을 돌파했으니까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이 여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은 이틀 전에 고점을 돌파한 코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틀 전에 고점을 돌파했으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기준선은 한참 위에 있고 121선도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잠깐 사셨으면 요만큼의 어떤 수익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사기가 막 쉽지는 않은 거라서 여기 그저께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거죠. 근데 그저께 고점을 돌파를 많이 못했네요. 그저께 고점이 여기니까 뭐 거의 지금 고점을 돌파를 조금 한 상황이라서 지금의 방향성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높지 않아서 함부로 매매하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시면 쭉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벽하게 지지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 올라갈 때 사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시세를 줄 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구름대 위로 올라갈 때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구름대 위로 올라갈 때 사시면 확실하게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240분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괜찮고 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지금 약간 미세하게 돌파해서 이게 확실하게 돌파하는 지점이 보이면 살만해질 것 같아요. 여기 1850원, 20원 차이네요. 185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샀다가도 1850원을 깨면은 파셔야 되고 만약에 1850원을 안 깨고 계속하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를 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코인 거래 하시고 코인 생활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